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분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원래 이제 안철수 정책주 대선 테마 3편 안철수 정책주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따지고 보니까 뭐 크게 어차피 우리는 정책주를 일자리주 사람이 HR에 이제 승부를 건 거고 그래서 뭐 딱히 그 안철수 것까지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뭐 크게 없을 것 같아서 차라리 제가 여러분한테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매매 스킬에 대해서 그 알려드리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좀 그거를 좀 테마가 좀 요새 별로 없을 때니까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주식책에는 절대 없는 주식 매매의 기술. 그 첫 번째 편으로 이제 거래량의 비밀입니다. 거래량의 비밀이라고 좀 제목을 제가 거창하게 했는데 주식 매매의 기술 중에 왜 거래량을 가장 처음에 했을까요? 그만큼 거래량은 모든 주식의 매매의 테크닉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평선만 보시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데요. 그만큼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 거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거. 그 다음에 주식체에는 절대 없는 그런 비밀들을 한 제 예상으로는 3편, 4편 길게 하면은 뭐 4편이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 그 다음에 좀 캔들도 좀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맨날 그 주간 증시 체크 때 제가 수급 차트를 맨날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차트에 캔들이랑 거래량 뿐이 없잖아요. 제가 이평선도 다 지우고 뭐 등락 비율만 제가 넣어놨죠. 그건 파악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두 개만 봐도 주식은 얼마든지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잘못된 방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 이평선만 보시죠. 그래서 뭐 주식책에 보면 뭐 골든 크로스가 나면은 뭐 사고 뭐 데드 크로스가 나면은 뭐 20평선이 뭐 이탈하면은 뭐 팔고 뭐 근데 그렇게 하면요 수익 하나도 안 나요. 왜냐하면 이평선이 갖고 있는 최대 장점은 추세를 쉽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평선, 이동평균선이 갖고 있는 최대의 단점은요. 누구나 다 그걸 본다는 게 그거의 약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그거하고 장난을 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캔들과 거래량을 묶어서 차트를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그래서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강좌로 거래량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이 너무 길었는데요. 어쨌든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자,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사고 판 주식의 총수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100만 주다. 그러면 거기에 판 사람들이 거래한 거래량, 산 사람이 거래한 거래량, 그게 합쳐서 판 거와 산 게 합쳐진 거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주식시장에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힘을 겨룬 결과고요.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거래량은 시장의 관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다는 건요. 주식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급등하는 주식에 거래량이 많죠. 왜 거래량이 많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달려드니까 거래량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적다는 건 주식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는 거, 소외됐다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 관심이 없으니까 거래량이 적은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세력이 매집을 하고 막 세력들이 악재를 막 투하하면서 사람들한테 소외시키죠. 관심을. 그러면 거래량이 줄어들고 매집이 다 됐을 경우 이제 세력이 올릴 때 제가 이따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막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래서 거래량은 시장의 관심이다라는 얘기 뭐 여러 번 저랑 하셨고 또 거래량의 특징 이 주가가 시장에서의 가격 흐름을 나타낸다면 거래량은
시장에서 상승 혹은 하락 추세에 대한 주가의 힘이다. 에너지다. 거래량이 크면 뭡니까? 에너지가 큰 거예요. 주가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게 거래량이 적다면 주가의 변동성이 적어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커진다는 건 하여튼 변동성이 커져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각종 보조 지표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여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도 엄청 예전에 좋아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동 평균선도 그렇고요. MACD, VR, 뭐, 스토캐스틱, 인벨롭,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죠. 근데 그건 결국엔 다 후행적인 얘기예요. 결과가 나오고는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는 결과를 예상하고 배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각종 보조 지표는 거의 도움이 안 되고요. 저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지표를 다 버렸어요. 차트에. 결국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대신에 이 거래량은 보조 지표가 아닙니다. 캔들이랑 거래량만이 실시간 지표예요. 그리고 이 거래량은 세력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평선이 갖고 이제 세력이 장난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래량은요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제대로만 볼수면. 그래서 거래량은 향후 주가의 선행 지표로 활용한다. 실시간 지표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후행 지표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겠죠. 요런 게 일종의 이제 거래량의 정의고요.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제 거래량과 캔들의 이해인데 이 거래량과 캔들을 동시에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을 이해하셔야 돼요. 거래량과 캔들을 동시에. 일단 한번 보시죠. 장대 양봉이 나고 대량 거래량이 터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캔들을 보시면 그래서 위에 빨간 게 장대 양봉이고 이제 초록색을 구분하기 위해서 대량 거래량을 했는데 이럴 때는 뭡니까? 일단 장대 양봉 캔들이 났다는 건 그거예요.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았으니까 이렇게 긴 장대 양봉이 나온 거고 거래량도 길게 터졌다. 그래서 이런 건 주로 이제 바닥권에서 급등 초기에 종종 발생합니다. 이따 차트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근데 이때는 관심권일 뿐이지 매수를 하면 물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나온 장대양봉 하나로 매수해야 하면 리스크가 큽니다. 단발적인 단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15% 20% 물리면 회복하기 힘든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장대 음봉의 대량 거래량이 터졌을 때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장대 음봉이란 건 매도세가 매수세를 압도했다. 주로 그러면서 대부분의 거래량이 나왔다. 그러니까 대부분 판 사람인 거지. 탄 사람이 엄청 많았다는 얘기죠. 이건 주로 어디서? 고점에서 상승하는 주식의 고점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매도 시점인 거죠. 예. 그러니까 장대양봉 플러스 캔들 대량 거래량은 주로 바닥권에서 나오고 장대음봉 캔들 대량 거래량은 고점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단양봉 캔들 캔들이 봉이 뭐랄까 얇다 그래야 되네. 그 폭이 좁아요. 그건 뭔 얘기냐? 파는 사람과 매도세가 서로 팽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에 변동이 없었던 거예요. 또 단음봉 캔들이 있고 대량 거래량이 있지. 이건 이 봉이 짧았을 때는 음봉이냐 양봉이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봉이 짧다는 건 매도세와 매도세 간의 이견이 적다는 거. 근데 대량 거래량이 이때 났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매수세와 매도세가 거의 같고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가격은 변동 없는데 거래량이 막 났어요. 그럼 뭔가 누가 누구한테 줬다는 거죠. 이게 가세요? 그러니까 손바뀐 시점에 주로 발생한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주식책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근데 이런 걸 같이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책은요 캔들 파트 따로 있고 거래량 파트 따로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량이 적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대 양봉 캔들의 소량 거래량이다. 이거는 매수세를 압도한 건데, 주로 이제 눌림목 후 상승 시에 발생. 제 눌림목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이 눌림목에서 아니면 뭐 이렇게 저항선을 돌파할 때 이 거래량을 조금 쓰고 이렇게 크게 주가가 올라갔다는 건 아주 베스트인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베스트는 뭐예요? 단 양봉 캔들의 소량 거래량입니다. 이거는 그 갭으로 뜬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런 패턴은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장대 음봉 캔들의 소량 거래량이다. 이거는 매도세가 압수한 건데 이제 주로 이제 눌림목 때 발생하고, 이건 이제 돌파를 실패했을 때 이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매도 관점이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단양봉, 은양봉의 이제 소량 거래량은 이제 매수세와 매도세가 이제 거의 비슷할 때고, 상승 중에 눌림목,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장대양봉의 장대 캔들 있죠. 그거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단음봉이 많이 나오죠. 눌림목이라면. 아니면 아주 바닥에서 장기 횡보 중인 거, 소외되고 있는 중, 이제 그런 거에서 이런 캔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 패턴을 그냥 외우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래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매 기술에서는. 그럼 거래량의 일반적인 패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제 싼 종목들 1,000원에서 뭐 3,000원, 중소형주 이런 건 대부분 장기 횡보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주식은 3만에서 6만 주 때가 많아요. 제 경험상 보면. 그리고 결국 10만 주 미만일 때가 많습니다. 중소형주일 경우. 이제 대형주 이런 건 아니에요.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이런 거는, 이런 거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중소형주 싼 거 말씀드리는 게, 싼 거. 가장 많이 사시는 거. 10만, 이게 결국 뭔 얘기냐. 아까 거래량은 시장에 관심이 없으니까 3만 주, 5만 주, 6만 주는요, 시장에서 관심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럴 땐 주로 이제 세력만 관여하는 구간이죠. 근데 그러다가 그렇게 장기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장대 양봉과 장대 거래량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 기준을 최근 2달 거래량 정도로 보시고, 2달 거래량보다 최근 일주일 거래량이 1.5배 이상 정도 될 경우, 이제 10만 주 이상일 경우 이제 향후 주가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매수 관심권에 편입을 해야 됩니다. 바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관심권에 둬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장대 이렇게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후에 이제 주가를 한번 보시죠. 대부분 장대 양봉 플러스 장대 거래량이 발생한 후에 향후 거래량 추이에 대해서 관찰이 필요한데, 장대 거래량이 일단 나왔어요. 장대 양봉이랑. 그리고 나서 이전 거래량과 동일하게 쭉 진행이 되면 그냥 단타 세력이 들어왔다 나갔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수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장대 거래량이 나온 이후에 이전 거래량, 장대 거래량 나오기 이전 거래량보다 50% 이상 거래량이 늘어나는 추세면 이제 시장에 관심이 늘었다는 거죠. 예전보다 1.5, 50% 이상.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매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따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장대 양봉 플러스 장대 거래량 발생 후에 이제 눌림목이 막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거, 저점이 낮아지면 안 됩니다. 저점이 낮아지지 않으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따 차트에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최근 종목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매매했던 거 이제 해성 DS입니다. 반도체 관련주고요. 장기 횡보 후에 이 차트가 지금 떴죠?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1만 주에서 3만 주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장대 캔들이랑 장대 대량 거래량이 나옵니다. 이렇게 출현했어요. 그 다음 뒤에 주가 추이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 계속 올랐죠. 그죠? 근데 어떻게 올랐어요? 자, 장대 양봉 출현 후에 거래량이
4만 주에서 6만 주, 두 배가 늘었네요. 그쵸? 그러니까 주가가 또 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갔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10에서 20만 주 늘었다. 여러분, 이 해성 DS 지금 제가 차트 오늘 거 드린 거예요.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EM텍 저희가 이제 매매했던 거죠. 이거 제가 3월 19일 정도인가? 아마 제 매매했을 때 비슷하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거의 그 당시 같은데.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거의 얼마입니까? 7에서 9만 주였다. 근데 이건 반도체주라 좀 인지도가 있는 거라 좀 있었네요. 그러다 장대 거래량이랑 장대 양봉이 출현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주가 추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올랐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은 좀 빠졌지만, 자, 거래량이 어떻게 됐나요? 장대 양봉 출현 주에는 7만 주에서 9만 주였는데 거래량이 출현 후에 25만 주에서 40만 주로 늘었습니다. 자, 이제 또 얼마 전에 매매했던 HRS, 이거 잡주죠, 잡주. 저도 잡주도 가끔씩 매매하는데 또 이런 게 또 짜릿하거든요. 하루에 막 20%씩 수익을 주기도 하니까. 이게 방산주죠. 방산주 중에 아주 뭐 꼴찌주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1등, 2등, 1등 뭐 주는 뭐 빅텍 이런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왜 매매를 했냐, HLS를. 거래량이 이제 횡보 구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요, 어느 정도였냐면 1에서 3만 주였어요. 근데 이때 사시면 안 되죠. 이때 많이 사시면요, 이런 거, 이거 싼 거거든요. 4,000원짜리. 그러면 막 그 거래원 내가 대신 창구 주에서 사면 막 내가 산 걸로 인해서 창구가 창구가 떠요. 근데 이런 거 사시면 안 되고, 이럴 때는. 그러다 이제 장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랑 같이 출현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출현했는데 그 다음 늘었다가 다시 하락을 했어요. 근데 거래량이 6에서 9만 주로 올랐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슈팅이 나오는 거죠. 거래량이 얼마? 50에서 200만 주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요런 거 이제 잡주인데, 이런 잡주는요, 1박 2일, 진짜 짧은 건 반나절, 좀 기면 2박 3일. 요렇게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장대, 그 오른쪽에 있는 장대 양봉이 왜 나온 줄 아세요? 무슨 뭐 김정은이 이거 얼마 전 거예요. 이거 그 4월 18일 건가요? 뭐 12일 날 건이에요. 근데 보면은 방독면에 1인당 뭐 보급해야 된대나? 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정부에 계신 분이. 그러니까 반나절 동안 20%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왔어야 한 거죠. 거래량을 예측하면서. 제가 그것도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해성 DS, 이제 또 중요한 거.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고 추가 상승을 했는데, 중요한 거, 저점이 낮아지지 않으면서 거래량 감소를 해야 추가가 됩니다. 거래량이 또 아까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너지를 조금씩 뿜으면서 올라가야 돼요. 한꺼번에 뿜어버리면 그냥 시세가 죽어버려요. 한번 슈팅 나오고.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계속 늘었죠. 근데 보세요. 거래량이 4만 주에서 6만 주일 때 거래량이 줄었죠. 근데 저점은 어떻게 됐어요? 안 낮아지니까 올라갔고, 또 거래량이 또 10에서 20만 주일 때 저점이 안 않고 거래량은 주니까 주가가 또 슈팅이 갔죠. 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핵심은 눌림 먹을 땐 저점이 낮아지지 않는. 저는요, 주식에서 가장 나쁜 게 저점이 낮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점이 낮아지지 않으면서 거래량 감소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이준 마스크팩 회사죠. 거래량 급증 후에 거래량 제자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대 양봉 하나 갖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 보세요. 지금 장대 양봉 나오기 전에 거래량 100만 주였어요. 근데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거래량이 200만 주가 돼서 약간 올랐어요. 근데 저점이 낮아졌어요. 거래량이 다시 100만 주로 회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 상승했던 구간의 일부의 어떤 단타 세력이 들어왔다 팔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음봉 나온데 있잖아요. 여기 음봉 나온데 지금 제 두 번째 오른쪽 원형 크게 있는 거 그때부터 이제 세력이 판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100만 주, 또 오른쪽에 100만 주 변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타 세력이 왔다 갔다 한 거다.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난 다음에 눌림목이 형성되느냐를 보셔야 되겠죠. 눌림목은 제가 설명드린 게 여러 번 있잖아요. 주간 체크에서. 한번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4월 24일 방송 안내입니다. 주간 즉시체크 4월 4주차 방송 예정돼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 사실 이런 방송을 제가 일반 뭐 TV에 보시는 전문가들이 하는 방송 보면 이거 DVD로 팔아요, 이런 거. 그래갖고 막 30만원, 40만원 이렇게 파는데 저는 이제 그 어쨌든 무료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알려드리는 거니까 책에도 없는 좋은 내용이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보시고 암기하시고, 사실 제가 설명드리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막 이렇게 주식 종목 찍고 뭐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있게 되는 거고, 주식도 알아야 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편 정도, 그러니까 거래량만 총 1시간 정도 넘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셔서 여러 건으로 두시면 여러분의 손실의 폭은 줄어드실 거고 수익의 폭은 느실 겁니다. 정말 좋은 내용들이니까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또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 이상 원샷이었습니다.